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헤파토준 감염증에 대해서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토준 감염증이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관찰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 6년 정도 전에 서울 광진구에서 발견된 그 임상증례를 이제 한국기생충학회지에 이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첫 번째 보고인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아열대 기후가 완연하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질환들이 교과에서나 볼 만한 그런 질환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니까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개들이라든지 야외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게 이제 길러지는 개들의 경우에는 꼭 진드기 매개 질환 PCR이나 또 항체가 검사 키트로 항상 감별하는 게 추천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믹스견이고요. 믹스견이고 영세인데 생일입니다. 생일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네. 자, 2개월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기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단 빈혈과 아나플라즈마 키트 양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기르는 개니까 이제 4DX 아마 하트웜 때문에 이제 아마 이 4DX 키트를 이제 검사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자, 2개월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어떤 점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가 이제 생성이 된 후에 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24개월까지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레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어미가 먼저 감염이 됐다가 이제 모체로 이제 모체 항체가 이제 이행이 되면서 이 새끼에서 이제 발견됐을 수도 있긴 하겠죠. 물론 이제 아나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급성 감염이 있는 경우에 빠르게 한 뭐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항체가 발생되기도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뭐 진드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하지만 또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빈혈 판단은 좀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임상소견, 네, 임상소견에 기초해서 좀 평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2개월 정도 되면은 이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레퍼런스 레인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RBC의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는 이제 HCT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거의 모체하고 비슷하다가 한 뭐 60일 정도 될 때까지는 이게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감소했을 때 요 정도를 보통 얼마로 보냐면 한 20%에서 30% HCT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참고하는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는 이제 성견에 대한 레퍼런스 레인지다 보니까 원래 이 나이 때 개체에서는 정상이지만 이게 사실 빈혈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까지 되면서 서서히 정상견의 레퍼런스 레인지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WBC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면은 뉴트로필이 미약하게 증가가 됐네요. 일단 뭐 염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염증은 뭐 급성 염증이 아주 이제 초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마일드한 염증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만성 염증 또는 뭐 이제 회복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모노사이트가 증가가 됐는데 비특이적인 소견이죠. 염증이 있다는. 자, 빈혈 부분인데요. 빈혈은 어떤가 보면은 자, 빈혈에서는 HCT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MCHC도 낮고요. MCV도 낮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믹스견이니까 이제 MCV가 좀 더 낮은 것은 고려는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성견이다 그러면은 MCV가 보통 이제 믹스견이다 그러면 MCV 낮은 축에 속하긴 하거든요. 근데 MCH하고 MCHC가 낮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뭐 원래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본래 개체 특이성으로 또는 그러나 또 이게 이제 또 뭐 만성 출혈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만성 철분 결핍 빈혈의 패턴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된 임상 증상 관련해서 연관지어 가지고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망적혈구를 봐야 되는데 세망적혈구 좀 딱 애매한 수준입니다. 코렉티드 레티큘로사이트 퍼센트 하면 1.6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다면은 뭐냐면 이제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요.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런 수치다 그러면은 이제 비재생성 빈혈일 수도 있긴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위의 수치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만성 철분 결핍 빈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임상 소견을 참고해서 접근해야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재생 전 단계, 사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한 번 검사로 감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비에서는 IRF라는 값이 또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미성숙한 세망적 혈구, 그러니까 세망적 혈구 미성숙하죠. 이 세망적 혈구 중에서 좀 미성숙한 것을 따로 분액을 만들어서 레포트하는 건데 좀 더 민감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IRF가 참고 범위보다 좀 증가가 됐다 그러면은 뭐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성 철분 결핍 빈혈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값이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그렇죠 비재생성 빈혈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것은 개체가 이제 성견일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2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 개체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임상 소견에 기초해서 물론 이제 만약에 뭐 임상 소견상에서 뭐 혈변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흑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용혈 소견이 있다든지 뭐 이런 임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처치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관련된 임상 소견이 없다 그럴 때는 이것을 꼭 빈혈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혈소판은 또 아주 충분합니다. 네, 아주 충분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성견에서 이제 아나플라즈마가 이제 감염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나플라즈마 같은 엘리케 같은 경우에는 뭐 급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만성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나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급성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일단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관련된 임상 증상이 이제 나타나겠죠. 뭐 비출혈이라든지 또 뭐 피부에 점성 관상 출혈, 뭐 점막 출혈,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텐데 지금 혈소판이 충분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얘가 정말 감염이 돼서 이게 아나플라즈마 항체가 양성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모체 이행 항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모체에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뭐 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 거죠. 그리고 이 항체가라는 것은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는 이 엔티바디라는 것은 노출의 증거잖아요. 노출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액티브 인펙션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엔티바디 항체가를 일정 간격을 두고 사실은 2회 반복해서 검사해가지고 항체가가 변화가 될 때 액티브 인펙션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엔데믹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항체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양성만 나오도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인펙션으로 이제 보는 거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 환자에서는 뭐 단순히 그냥 이 혈소판이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플라즈마에 노출됐는데 뭐 잘 서바이브 했다, 잘 회복 리커버리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긴 하고요. 일단 가능성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말표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4DX 여기 아나플라즈마 양성 나오면 아나플라즈마가 이제 페고시토필름하고 그 다음에 플라티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페고시토필름이긴 하지만 플라티스도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진드기맥의 질환에 노출되는 개체들이 좀 점점 늘고 있으니까 이 야외 활동을 자주 하는 개들이라면은 항상 이렇게 항체가 키트로 이렇게 좀 선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꼭 PCR 검사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케미스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2개월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크레아티닌이 만약에 성견인데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뭐 웨이트 로스가 있다든지 그렇죠? 지금 살이 빠진 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긴 하는데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크레아티닌도 뭐 정도면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알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부민, 글로불린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 글루코즈 같은 경우도 뭐 참고 문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150mg/dL까지 좀 더 어리면서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스테로이드 영향이 좀 더 잘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글루코스가 150까지도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치만 가지고서 그냥 액면 그대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임상 소견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소견에 기초해서 필요하면 이제 대증 처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혈액도말표본을 봤을 때는 적혈구 별로 나무랄 것도 없고요. 이렇게 호중구들 사이토플라즘도 깨끗합니다만, 두 개의 호중구는 좀 사이즈도 커지고 뭔가 세포들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피한 뉴트로필. 그리고 적혈구들이 되게 화사합니다. 자, 염색약이 딥킥은 아닌 것 같고요. 해마칼라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염색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다가 우연스럽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호중구 안에 이렇게 타원형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 이제 핵도 같이 염색이 되기도 하고요. 염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런 구조가 뭐냐면 바로 헤파토준입니다. 헤파토준. 헤파토준. 우리나라에서는 케니스가 가끔 보고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메리카놈이 이제 보통 보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다음 사진까지 좀 보시면은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이제 일단 이제 기생충이 있는 호중구만 찍었는데 이 저별 사진을 봤을 때는 다수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건 아니고 가끔 관찰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5% 정도를 얘기합니다. 5% 정도의 호중구에서 관찰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한 임상 증상이 있거나 또는 임상 증상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뉴트로필에서 이 기생충이 관찰돼 가지고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약한 임상 증상만 보통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헤파토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야생동물에서는 종종 관찰이 되고요. 야생동물에서 관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에서 임상 소견이 개에서 처음 보고가 된 것이 제주도에서 바베시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다가 PCR 검사에서 헤파토준이 나왔던 것이 처음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되면서 알려졌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서울 그 광진구에 임상증례가 한 케이스 발견된 예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헤파토준 진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 키트는 없으니까요. PCR 검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드기에 노출된 것 같다 그랬을 때는 PCR 검사 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엘리케라든지 아나플라즈마, 요즘 SFTS도 중요하니까 SFTS, 바베시아 이런 거 다 라임까지 다 감별하는 게 좀 필요하겠고요. 아울러서 헤파토준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도말표본상에서 이렇게 호중구 내에 가끔은 이제 모노사이트에서도 관찰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호중구에서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에 이제 타원 형태의 구조물이 관찰된다 그러면 이거 헤파토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기생충 혈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루코사이토시스, 심한 루코사이토시스도 관찰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헤파토준 케니스 증례, 특히 이제 나이가 어려서 CBC 케미스트리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주의가 필요한 증례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헤파토준 케이스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제 카페에 이전에 올려놨던 헤파토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이제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헤파토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상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